자, 마지막 파트 에너지와 생활 보도록 합시다. 여기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35분에 좀 쳤네. 에너지가 필요한 까닭과 에너지 형태. 에너지라는 거 뭐라고 생각해? 에너지. 에너지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뭔 말입니까 그게? 힘. 힘. 우리가 힘이 왜 필요하지 그러면? 셀려고? 그렇다기보단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고 모든 생명 활동을 하는 데는 당연히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식물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과 동물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기계들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식물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걸 식물이라고 해요. 식물이 만드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요? 다른 생물들을 잡아 먹어서 그걸로 에너지원을 삼아. 그렇죠? 그래서 식물하고 동물하고 에너지가 필요한 까닭은 식물이 에너지를 필요한 까닭은 뭐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살기 위해서, 생장하기 위해서. 생장이라는 건 커지는 걸 이야기해요. 식물들도 지속적으로 커지죠. 그리고 꽃을 피울 때도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열매를 맺을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식물이 에너지가 필요한 이유. 자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에너지를 어떻게 얻는다고요? 햇빛을 받아서 뭘 해서? 광합성을. 그래서 식물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거기다 밑줄 좀 칠게요. 햇빛을 받아 광합성까지 밑줄 치시고 근데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에너지를 얻는다 밑줄 쳐주세요. 승민이 뭐? 파리지옥 같은 경우. 그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야. 파리지옥이나 끈끈이풀 같은 애들은 햇빛이 많이 비치지 않는 정글에 어두컴컴한 데에 살아. 그러니까 걔들은 에너지를 얻을 방법이 없는 거야, 햇빛을.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걔들도 광합성을 하기는 하지만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그런 동물들을 녹여서 에너지 양분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은 좀 특별한 경우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근데 육식이에요. 육식도 하는 거죠. 육식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 동물의 몸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죠. 실제로 잡아먹는 건 아니잖아. 그걸 잡식이라고 하진 않아요. 식물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동물들은요. 어떨 때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마찬가지로 살기 위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물하고 마찬가지로 자랄 때, 그렇죠?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운동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숨 쉴 때도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많은 경우에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얻어요? 동물들은 다른 생물을 잡아먹어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이걸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과 다른 생물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동물하고 식물 말고 기계는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까요? 기계는 건전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충전기. 그렇죠. 전기 에너지. 그리고 또 불. 화력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수영. 화력이 필요한 친구들은 뭘 주로 이용을 하죠? 휘발유라든지 디젤이라든지 이런 기름을 주로 이용을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이들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이용하는데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패드들은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기계도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자동차는 에너지가 왜 필요할까?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가스 보일러는
물을 데피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데핀 물이 우리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방 안을 덮여주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샤워할 때 여름에도 찬물로 샤워하기보다는 약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해야지 기분이 더 좋잖아. 그러려면 물을 데펴야지. 또 물은 차가울 테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 전등은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얘도 에너지가 있어야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은 다 뭐야? 전기를 이용하는 거죠. 자동차는 기름을 넣는 차들도 있고 요즘은 전기 자동차들도 굉장히 많죠. 전기로 충전해서 가는 차들도 있을 거예요. 가스 보일러는 가스니까 가스를 공급받을 거고, 기름 보일러는 기름을 공급받을 거고, 그렇죠? 물을 공급받는 것도 있어요. 물을 공급받는 거, 물로 에너지를 만들 수는 있지, 그치? 수력 발전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어서 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는 있지만 물로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은 없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무한동력이라고 해서 물은 물 자체를 넣어서 기름처럼 사용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있었어. 이거는 기름 대신 물로 가는 자동차예요. 물을 넣고 막 가는 거야. 진짜 가는 거야. 진짜 가요? 진짜 가. 근데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게 있는 거지. 눈에 보일 때는 물탱크만 보이는데 몰래 기름탱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져 있어서 이렇게 딱 돌려놓으면 기름탱크에 연결되지 않으니까 못 가는 것처럼 보이고, 물을 넣으면서 살짝 돌려서 물을 넣으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재밌는 에너지가 하나 있는데 두 가지가 하나의 에너지로 겹쳐지는 에너지가 있어요. 뭐냐면 위치의 에너지라는 거 하고, 에너지는 선생님이 앞으로 이렇게 대문자 2로 쓸게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는 서로 교환이 돼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써놓으세요. 위치 에너지 운동, 그 옆에 줄 쳐준 거 있죠? 이걸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 네. 에너지 약자가 이해요. 써주면 이거예요. 에너지는 에너지. 에너지가 한국말이 아니었어요. 영어였어요. 한국말로 뭐예요? 힘. 능력? 아니 좀 애매하다. 늘 에너지라고만 진짜 얘기해. 영어로 김치라는 것도 한국어 에너지. 그치, 바나나가 영어로 바나나인 것처럼 에너지도 영어로 에너지예요. 선생님이 예전에 좋아하던 일본 만화 중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얘네들이 장풍을 쏠 때 뭐라고 하냐면 에네르기 하 그래. 근데 봐봐, 에네르기, 일본 애들이 에너지를 읽는 방법이야. 에네르기, 에너지 이렇게 발음을 못하나 봐. 걔들은 에네르기. 근데 맥도날드 이것도 발음 못하잖아. 마크도나르도. 받침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는 음식으로 받침이 니은하고 이응밖에 없어. 말에 받침이. 그래서 몰라 이런 걸. 그래서 에너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런 거야. 선생님이 지금 이 분필을 들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선생님 손바닥 위에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냐면 높은 위치에 있지.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야. 선생님이 이거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떨어지겠지. 속도가 빨라지겠지. 점점 이 속도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바닥에 있던 걸 선생님이 들어 올렸어.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죠. 근데 얘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면서 점점 낮아지면 위치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미끄럼틀을 탄다고 가정해봐. 미끄럼틀을 타는데 어떻게? 계단을 일단 올라가야 되겠지. 계단을 올라가면서 뭐가 생긴 거야? 높아졌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야. 미끄럼틀을 타고 슝 하고 내려오면 점점 빨라지지? 그러면 빨라지면서 뭐가 생기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이해가 됐죠? 대신에 뭐가 줄어들어요?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위치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니까.
그리고 너희 지금 스마트폰 다 쓰죠? 스마트폰 배터리에는 어떤 형태로 저장되냐면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돼. 그럼 스마트폰, 이게 선생님 스마트폰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실제 이걸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탁탁 쳤더니 이렇게 화면이 켜졌네. 화면이 켜지면 어떻게 사용된 거냐면 이 패드에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그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얘가 소리가 나. 여보세요? 하면 소리 에너지로 바뀌고, 또 얘 진동이 막 와. 우웅 하면 운동 에너지로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쉽게 전환될 수 있어. 여기서는 지금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소리 에너지가 있겠죠? 그리고 전등이 있으니까 빛 에너지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어. 에어컨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도 전기 에너지가 필요할 건데, 바람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겠어?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저 안에도 바람을 내뿜게 해주는 그런 모터 같은 게 들어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저 시계가 걸려있네요. 낮아 높아? 높으면 뭐가 있는 거라고?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모든 게 다 에너지야. 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리고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죠. 에너지가 저거밖에 없어요? 더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저는 무슨 에너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또 원자력 에너지, 핵 에너지가 있어. 핵. 원자력, 핵들이 서로 움켜쥐고 있으면서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을 통해서 생기는 에너지. 그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해요? 원자력 발전이란 걸 하죠. 핵만 그리고 핵폭탄을 만들기도 하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저희 나라 핵폭탄. 저희 나라 아니고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나도 니네 나라 사람이니까요. 아, 우리나라 핵폭탄 없죠? 없어요. 우리나라는. 북한 북한에는 있대요. ICBM. ICBM은 핵폭탄은 아니야.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미사일인데 다른 대륙으로도 날아갈 수 있는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 걸 ICBM이라고 하는데, 있어 우리나라 ICBM. 현무? 현무가 ICBM이야. 현무포. 현무포가 ICBM이고요. 현무5는 극도로 무거운 미사일이야. 그래서 벙커버스터처럼 쓸 수 있는 미사일이야. 그래서 북한 애들이 막 100m에다 지하 벙커 짓고 그러는데 현무5가 100m까지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50m 정도 들어가고 빵 터져버리면 입구가 막혀버리고 다 무너지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 어떻게 되겠어? 다 죽어요. 그래서 북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현무5예요. 미국의 벙커버스터. 그거보다 더 강하대요. 현무5가 GBU-57보다. 자,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한 까닭과 얻는 방법 봅시다. 우리들 거기다 밑줄 좀 칠게요. 살아가는 데에는 에너지가 필요, 밑줄 칠게요. 당연하지. 우리가 당연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니까. 기계들은 어때요?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필요, 거기도 밑줄 쳐주세요. 기계들은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를 얻는 방법, 우리는 식물은 아까 얘기했지만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동물은 어떻게 얻는다 그랬어요? 다른 생물을 먹어서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했었죠. 기계들은 기름을 넣거나 전기를 충전하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갈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얻고요. 아, 또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 중에 그거를 빼먹었네 선생님이. 열 에너지. 그치. 우리 체온이라든지 아니면 모닥불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다른 건 다 써놓은 것 같아. 화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원자력 에너지, 핵 에너지라고 할게요. 그거는 핵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거, 체온, 뭐 히터의 따뜻한 바람,
물 끓이는 거 이런 것들은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겠죠. 그리고 전기 자동차, 자동차 충전하는 거, 선생님 패드, 컴퓨터, 전기밥솥, 선풍기 이런 건 무슨 에너지야? 전기 에너지일 거고. 햇빛, 또 신호등이나 저런 간판의 불빛, 전등 불빛, 가로등 불빛 이런 것들은 빛 에너지가 쓰이는 거고. 또 식물, 음식, 자동차 연료, 가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걸 화학 에너지라고 불러요. 화학 에너지에는 특별하게 밑줄 좀 쳐주세요. 요거 헷갈리니까. 식물, 음식, 자동차 연료, 보일러에 공급하는 가스, 장작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써주세요. 앞에다가 배터리라고 적어주세요. 배터리에 저장될 때도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이 돼요. 배터리. 건전지는 건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화학 에너지. 근데 건전지 똑같은 형태인 거잖아.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저장되는 걸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뛰고 있는 강아지, 달리는 자동차, 굴러가는 공 이런 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움직이는 건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벽에 걸린 시계, 날고 있는 새, 폭포 위에 있는 물 이거는 위치에 대한 거다. 그렇지? 높이 있는 것들. 높이 있는 것들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두 개 묶으세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묶어서 또 뭐라고 써야 되겠어? 거기에다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써놔야 되겠죠?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가 합쳐져서 역학적 에너지가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에너지들을 어디서 얻을까? 식물, 동물들 이렇게 뭐 식물들은 햇빛을 통해서 얻을 거고 주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얻을까? 우리는 발전소에서 만들겠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화력 발전이라는 게 있어. 가스나 석유나 이런 거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수력 발전소, 댐에서 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이용해서.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댐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이 이만큼 쌓여 있어. 그럼 여기 수문이 열리면 여기서 이렇게 쏟아지면 여기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럼 다 박살 나겠지. 여기에 물이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뭔가 전기를 만드는 터빈이 있어서 물 전기 만드는 건 이거 따로 나갑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폭포 같은 데서 만들면 기계가 다 망가질 테니까. 물은 거기 전기 지나고 다시 쓰이죠? 응, 물은 계속 지나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댐을 만들었다고 해서 물이 완전히 못 나가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물은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그렇죠? 물은 계속 지나갈 수 있어야 그러니까 강이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물은 일반적으로 계속 조금씩은 흘려줘야 돼. 가뭄이 들어도 물은 조금씩 흘려줘요. 그래야지 하천의 그런 밑에 하류에 있는 생물들이 물을 또 섭취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쭉 보시면 열 에너지, 물질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전기 기구를 작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 빛 에너지는 주위를 밝게 해주고, 화학 에너지는 음식물이나 연료, 생물체 등 물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하고요. 우리가 밥 먹을 때는 화학 에너지를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 밥을 먹어서 그걸 소화해서 우리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리고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움직이는 거랑 관계 있다 그랬죠.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걸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높이 있는 거.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애가 갖고 있는 걸 운동 에너지. 한 장 넘겨보시면 기본 문제 익히기랑 스텝 2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에너지가 필요한 까닭과 에너지를 얻는 방법. 1번은 식물, 2번은 동물이죠. 3번 에너지의 형태.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스텝 1.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맞고.
동물은 햇빛을 받아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거 틀렸죠? 이건 식물에 대한 이야기고요. 땡땡은 물질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땡땡은 뭐겠어요? 열 에너지. 햇빛과 같이 주위를 밝게 비추는 에너지는 빛 에너지입니다. 스텝 2. 생물과 기계에 에너지가 필요한 까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몇 번이 틀렸어요? 5번. 동물이 숨을 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자라는 데에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동물이 자라는 데도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2번. 생물과 기계가 에너지를 얻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써봅시다. 하나만 맞아요. 어떤 거가 맞아요? 기억. 동물은 다른 생물을 먹어 에너지를 얻는다. 니은 봐봐. 식물은 기름이나 전기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말도 안 된다. 그쵸? 식물은 에너지를 누구한테서 얻어요? 햇빛을 통해서 얻죠. 기계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에너지를 얻는다. 이거는 식물에 해당하는 거죠. 기계가 만약에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에너지를 얻게 되면 우리는 기계한테 지배를 당할지도 몰라. AI가 기계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거 그냥 그 소화기관 같은 거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스로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겠지. 햇빛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지금 사람들도 그렇게 에너지 만들잖아. 태양광 발전. 인간 그런 거랑 비슷하게 먹으면 에너지 나오게 해서 하는 거. 그걸 귀찮아. 그거는 효율이 떨어져요. 뭔가를 먹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 아니면 태양광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태양광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기계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낮에는 움직이고. 아니면 바람, 풍력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 에너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네요. 주위를 밝게 비추는 건 열 에너지가 아니라 빛 에너지니까요. 4번. 주변에서 이용하는 에너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써봅시다. 끓는 물에는 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맞죠? 끓는 물이니까. 니은. 전등이나 가로등 불빛에는 빛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았네요. 날고 있는 새는 위치 에너지는 있지만 운동 에너지는 없습니다. 이건 틀렸죠. 움직이고 있잖아. 움직이고 있는 건 다 뭐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았네요. 달리는 자전거는 운동 에너지, 휴대전화 배터리는 화학 에너지. 자, 두 명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스를 사용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다운이가 뭐라 그랬냐면 보일러로 집안을 따뜻하게 하고 물을 데울 수 있지. 가스가 없으면 이렇게 하기 힘들겠죠. 가스 보일러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훈이가 맞았네요.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음식을 끓여 먹을 수가 없지.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다른 형태로 바뀌는 에너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 요 앞에서 처음에 에너지 종류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다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소리 에너지랑 전기 에너지 형태가 바뀌는 거. 손전등이 작동할 때 전기 배터리나 건전지에는 무슨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돼 있다 그랬었죠? 화학 에너지. 근데 이게 사용되려면 뭘로 바뀌어야 돼?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손전등에서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는 과정은 먼저 건전지의 화학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요? 전기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전구에서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롤러코스터 있네요. 롤러코스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쭉 올라갔다가 슉 떨어지면서 회전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둥둥둥둥 움직이면서 움직였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생길 거고 높이 올라갈 테니까 또 뭐가 생겼어요? 위치 에너지가 생길 거야.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 때는 어때요?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그렇죠? 다시 위로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건 하나의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는 걸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해요. 전환, 다른 방향이나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환. 여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얘들아? 에너지가 바뀌는 거 전환. 자, 그러면 자연현상에서의 에너지 한번 볼게요.
식물은 어떤 에너지를 얻는다 그랬지? 햇빛에 의한 빛에너지를 얻는다 그랬지? 그럼 그 빛에너지를 어떻게 저장을 할까요? 식물의 몸에 저장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아까 식물체 몸에 저장되는 건 어떤 형태라 그랬냐면 화학에너지의 형태라 그랬어. 그러니까 빛에너지를 자기 몸에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죠. 또 그걸 우리가 먹어. 그 화학에너지를 먹어서 또 열에너지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로 만드는 거고. 어떤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 자전거를 타면 이 아이 몸속에 있는 에너지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화학에너지로 저장되어 있겠죠? 이 화학에너지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움직이니까 운동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고. 와 선생님 스키장 가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 스키를 타려면 우리 뭐 타고 올라가지? 높은 곳으로? 리프트나 곤돌라 같은 걸 타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스노우보드나 스키를 타면 우리는 높은 곳에서 시작하지 제일 밑에서 스키를 타진 않잖아. 그쵸? 높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야? 올라가야 내려올 수 있으니까. 올라가면 뭐가 생긴 거야?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지. 그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 속도가 생기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형태인 거죠.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밑으로 떨어지면 속도가 생기니까 뭘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잘 구분할 수 있겠죠? 승민? 네.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손을 마주 대봐. 비벼. 움직였지, 손이. 그럼 운동 에너지지, 그쵸? 근데 손이 지금 어때? 차가워졌어? 따뜻해졌어? 비벼. 따뜻해졌지? 열 에너지가 생긴 거네. 우리는 지금 뭘 한 거야?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걸 해본 거죠. 반딧불이 알아요? 반딧불이? 네. 반딧불이는 빛이 나지, 엉덩이에서. 손이 손등 비벼볼래 한번? 빨리 막 정말 뜨거워질 정도로 뜨겁다고 느끼지 정도로 세게 했어요. 냄새 맡아봐. 이상한 냄새 나지? 이거 단백질 냄새예요. 닭똥 냄새 비슷하게 나지? 단백질 너희 피부에 있는 단백질이 변성돼 갖고 나는 냄새. 손때 같은 거 아니에요? 때 안 났어. 네, 이거 빌면은 뭐 흰색 가루 같은 거. 그건 각질이죠, 각질. 아, 각질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머리에 때 선풍기는 어때? 선풍기. 여긴 지금 선풍기가 없지만 어디에다 꽂아서 선풍기를 쓰려면? 콘센트에 꽂아서 쓰잖아.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거겠네. 선풍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람이 나는 거죠? 돌아가면서.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난로는 어때요? 난로도 우리 콘센트에 꽂아서 쓰잖아.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 그런 것들. 또 이런 등불은 어때요? 이것도 전기에 콘센트에 꽂아서 쓰는 거겠지. 우리가 지금 콘센트에 꽂진 않지만 어딘가에 연결이 되어 있을 거야, 그렇지? 얘는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꿔 쓰는 거예요? 빛 에너지로 바꿔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쉽게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뭐예요? 전기 에너지. 태양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의 전환 한번 볼게요, 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에너지들은 사실은 거의 다 태양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봐봐. 식물이 죽었어. 자라던 식물이 죽어서 석탄도 돼. 그리고 뭐 식물이나 생물들이 이런 것들이 썩어서 뭐도 되냐면 석유도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발전하면서 사용하기도 하고 태양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식물을 먹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태양 에너지에서 오는 거죠. 태양의 빛 에너지를 식물의 화학 에너지로 바꾸고 그 화학 에너지를 사람이 먹고 사람의 운동 에너지로 사용하고 태양의 빛 에너지를 태양 전지의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전기 다리미의 열 에너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태양의 열 에너지 때문에 높은 댐에 보인 물의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태양의 열 에너지 때문에 수증기가 생기겠지. 그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 구름이 비가 돼서 내리는 거니까 이것도 비가 내리는 거, 물이 고이는 거, 높은 산에 댐에 물이 있는 것도 다 뭐 때문이야? 태양 때문인 거지.
그래서 그 높은 댐에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수력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요. 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태양의 빛 에너지가 나무에 저장돼 가지고 화학 에너지가 직접 우리가 태우는 장작이 되기도 하고, 풀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토끼가 먹고 운동 에너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물을 증발시켜서 열 에너지가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린 비가 높은 위치에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로 저장되기도 하고, 이게 수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뀐 게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가전제품을 사용하기도 하고, 태양전지로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빛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빛 에너지를 다 이용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 문제 익히기하고 스텝 2까지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자, 핵심 체크 볼게요.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 에너지 전환. 광합성을 하는 식물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요.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켜진 전기 난로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손을 비비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모닥불을 피우면 나무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양에서 공급된 에너지의 전환. 대부분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공급돼요? 태양에서 공급된 에너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의 전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식물을 먹은 운동하는 사람. 그러면 태양의 빛 에너지가 식물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게 사람의 운동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 거죠. 전기 다리미는 빛 에너지가 태양전지의 전기 에너지로, 전기 다리미의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수력 발전소는 태양의 열 에너지가 수증기를 만들고,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내린 비가 높은 댐에 고인 물의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수력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롤러코스터에서 아래로 내려온 열차가 다시 위로 올라갈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맞고,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에너지는 대부분 태양에서 공급된 에너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도 맞겠네요. 4번은 열 에너지겠죠. 전기 다리미의 열 에너지. 자, 스텝 2 볼게요. 롤러코스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이래요. 롤러코스터에서 처음 열차를 위로 끌어올릴 때는 무슨 에너지를 이용하겠어요? 전기 에너지. 이거 뭐 기관이 있는 거 아니죠. 막 엔진 소리가 나고 엔진이 돌아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로 위로 올리고요. 운동 에너지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자, 2번. 낙하 놀이기구에 자이로 드롭 같은 거겠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3번. 달리는 아이에게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 달리는 아이 몸속에 있는 어떤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4번. 자연현상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으로 옳지 않은 거를 고르래요. 3번이 틀렸죠. 켜진 전기난로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5번.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태양의 빛 에너지가 땡땡 에너지. 무슨 에너지? 화학 에너지. 6번은 디귿만 맞았네요. 풍력 발전기에서 에너지 전환은 빛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이게 설명이 좀 부실할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풍력 발전소에서 빛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대. 이게 무슨 말일까?
풍력 발전기라는 거는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렇지? 네. 태양의 열과 빛이 땅에 비춰지면 땅이 한쪽은 뜨거워지고 한쪽은 차가워지고 하면서 바람이 불거든요. 그 바람의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이 태양의 에너지가 이런 대류 운동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바람이 풍력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마지막 파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우리 교재에 어떤 게 나와 있냐면 형광등하고 LED가 나와 있거든요. LED는 뭐의 약자냐면 발광 다이오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형광등은 요즘 사실 많이 보기 힘든데 우리 위에를 한번 쳐다볼까요? 이거 LED일까요? 형광등일까요? LED야, LED. 다 LED로 바뀌어 있고 요즘 형광등은 많이 쓰지 않아요. 그 교재에 보니까 전기 에너지를 비상구 이런 거는 비상구에 있는 것도 LED. 보니까 형광등은 열 에너지도 발생하고 빛 에너지로 40에서 50% 정도가 쓰인대. 그 얘기는 형광등을 이렇게 등을 만져보면 따뜻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형광등 이전에는 어떤 거를 썼냐면 백열등이라는 걸 썼었어. 백열등도 요즘에 거의 안 보이는데 백열등은 열이 더 많이 발생해. 빛보다. 선생님 집에서는 백열등을 썼었거든요. 언제 썼냐면 열대어를 길렀는데 열대어 물을 데피는데 저 전구를 썼었어. 그래서 열대어 어항 뚜껑에 백열등 2개가 끼워져 있는데 백열등 전구를 켜면 물이 따뜻해져서 열대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에 날씨가 집안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때 켜서 물을 따뜻하게 덮이는 용도로 썼었어요. 아, 그 학원에 막 긴 그 관으로 된 거 그 위에 그 위에 달려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는 뭐예요? 그건 자외선 등이에요. 소독하는 기능이 열도 공급하면서. 아직도 키워요? 지금은 안 키워요. 키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열대어 물도 자주 갈아줘야 되고 어항 청소도 해줘야 되는데 어항 청소하다가 분명히 구피가 12마리였는데 10마리밖에 안 남아있는 거야. 물을 버리면서 하수구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 물을 반반씩 교환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버린 물에 막 포함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친구 줘버렸어요. 어항을 통째로. 친구 잘 키웠? 모르겠어.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봤어. 좀 나중에 물어봐. 자, 근데 발광 다이오드 LED는 전기 에너지를 똑같이 공급받으면 빛 에너지로 90%를 쓰고 열이 얼마 발생하지 않는데. 그래서 전등은 우리가 왜 쓰는 거야? 불빛을 밝히려고 쓰는 거잖아. 근데 전기 에너지로 빛이 많이 사용돼야지 열 에너지로 사용되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광등 대신에 발광 다이오드 LED로 바꾸게 되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전기 자동차가 많아지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는 효율적일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일단 효율적이야. 결론만 놓고 보면 왜 그러냐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은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선생님 차는 타요? 전기차 안 타요. 하이브리드를 타요. 차가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그냥 디젤 자동차고요. 한 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 디젤 차는 요즘에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한 번 기름을 넣으면 만땅 채우면 만땅이라는 말은 가득 채운다라는 뜻인데 가득 채우면 10만 원은 넘게 들어. 1리터에 2,000원. 2,000원이 조금 넘더라고. 우리 동네는 2,000원 정도 해. 그러면 한 60리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12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하이브리드 차도 똑같이 그만큼 들어가는데 이렇게 똑같이 가득 채웠을 경우에 디젤 차는 한 일주일 타면 하이브리드는 한 열흘 탈 수 있어. 근데 전기 자동차는 12만 원이면 한 달 내내 충전하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이 전기 자동차가 훨씬 더 높겠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 환경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되게 마음대로 쓰고 있어서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나는 것 같지만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특히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가스나 이런 기름을 태우는데 이게 이렇게 불에 타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구온난화의 문제도 생길 거고 또 이런 가스들이 발생하면서 환경오염의 문제도 생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지. 물론 빛에너지나 풍력에너지나 수력에너지처럼 재사용이 가능한 에너지들도 충분히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에서 신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를 뜻해요. 수소연료 에너지 같은 것들 수소연료 에너지 이런 것들을 신에너지라고 하고 재생에너지는 빛에너지, 화학에너지 이런 것들 재생할 수 있는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아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되죠. 그리고 가전제품들을 보면 이 교재 한번 보세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어. 이거는 자동차에도 붙어 있고요. 집에 보면 냉장고 같은 데도 다 붙어 있거든요. 1등급하고 5등급까지 나와 있는데 1등급은 파란 녹색이고 5등급은 빨간색이야.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1등급이 좋아 보이죠? 자, 고등학교 선배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어. 누가 공부 잘하는 거예요? 1등급. 1등급이 좋은 거예요. 끝까지 있지 않아요? 아,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 이제는 5등급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봐봐. 1등급이면 뭐가 좋은 거냐면 똑같은 에너지로 똑같은 효율을 내는 게 아니라 더 적은 에너지로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전기요금이 내가 3등급짜리 냉장고를 쓸 때는 전기요금이 5만 원이 나왔다고 치면 1등급짜리 냉장고로 바꾸면 전기요금이 줄어든다는 뜻인 거지. 그렇다고 냉장고가 나빠지냐? 그건 아니야. 냉동실은 영하 20도를 유지하고 냉장실은 3도를 똑같이 유지해도 똑같은 전기요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줄어든 전기요금이 나간다는 거죠. 냉동실 원래 영하 20도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맞춰놓고 써. 뭐 조절할 수 있어. 냉동실은 냉장고마다 뭐 16도로에 영하 16도로 해도 되고 17도, 18도, 19도 이때도 되는데 20도 그렇게까지 가정용 냉동실은 영하 20도가 거의 최대일 거예요. 얼음 같은 거 보면 얼음 만들 때. 그리고 영상에도 영산액도면 얼음이 다 녹겠지. 그건 냉동실이 아니잖아. 냉장실. 그리고 냉장실은 주로 3도나 5도 이렇게 맞춰놓고 많이 사용하고. 저희 이제 뭐 18도였나 그 정도. 영하 18도? 냉동실. 냉장실은 이제 유제품이라든지 반찬 보관하는데 거기는 냉동으로 해놓으면 안 되겠죠. 또 거꾸로. 다 얼어버려. 그래서 냉장으로 해야지. 음료수 같은 거 넣어놨는데 콜라 그렇게 얼려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죠. 콜라 얼리면 맛있어. 콜라 얼리면 슬러시 되겠지. 맛있네. 그 잘못 열면 알지? 막 폭발해가지고 솟구치는 거. 관행각 상태 되는 거. 자, 오른쪽에 한번 봅시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전기기구나 건축물, 생물. 전기기구, 저 등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LED를 주로 사용해야 되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에너지 절약 마크, 이렇게 생겼어. 필기체 E자. 이마트. 그 E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에너지 절약 마크고 여기에 이렇게 눈이 두 개가 달려 있고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달려 있어. 이게 에너지 줄인,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 이런 좋은 제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여름에 되게 더운데 겨울에는 예를 들어서 집 안에 있는 열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창틀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거나 삼중창으로 되어 있으면 내부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겠죠. 하나로 되어 있으면 창문이 하나로만 되어 있으면 단열이 전혀 되지 않을 거예요. 단열이라는 건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들. 선생님이 지금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는 시원한 음료를 먹는 텀블러거든요. 뜨거운 열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위에가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어도 위에가 크게 되어 있어도 얘가 시원한 게 유지가 돼. 선생님이 이거를 얼음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놓고서
음료를 다 마시고 이거를 얼음채 넣어본 다음에 차에다 그냥 뒀었거든. 다음 날까지도 얼음이 남아있어. 굉장히 효율이 좋은 거죠. 그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뜨거운 차보다 보존되는. 뜨거운 거를 놓으면 뜨거운 거는 열은 바깥으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뜨거운 거는 잘 보관하지 못해. 뜨거운 거를 잘 보관하기 위해선 보온병을 사용해야 되지. 뚜껑을 닫아가지고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얘는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냉기를 가둬놓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에는 전혀 관계없어. 소금 좀 뿌려보면 보온병도. 그럼 맛이 없어지잖아. 보온병도 차하고 완전 보관 가능하잖아요. 둘 다 가능하죠. 보온병은. 보온병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그런 은도금을 한다든지 내부를 진공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자, 생물 봅시다. 생물. 목련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겨울 눈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목련의 겨울 눈이거든. 근데 보니까 털이 나 있어. 왜 털이 나 있을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 추우니까.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런 식물들도 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겨울 준비하기 위해서 나무는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잠 자는 친구들도 있죠. 곰이나 뱀이나 다람쥐나 아니면 토끼나 뭐 개구리 이런 애들은 겨울잠을 자고, 그래서 완전히 진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생체 능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거의 잠든 것처럼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황제 펭귄 어디에 살아요? 남극에. 얘네들은 서로 붙어 있어. 왜? 붙어 있어야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바다코끼리 본 적 있지? 엄청 뚱뚱하잖아. 지방층이 되게 두꺼워. 바다코끼리도 남극에 살거든요. 얘네들이 그렇게 두꺼운 이유는 뭐야? 추위로부터 열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방법도 있을 거고, 생물들이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건축물에서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뒤에 있는 기본 문제 익히기부터 뒤에 쭉 문제를 풀어서 어디까지 풀어오시면 되냐면 169쪽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으로 갖고 오는 게 될 거고, 다음 주에는 요거 답만 확인을 하고 궤도책하고 ESC 수업 진도 나갈 거예요. 알겠죠? 저 165쪽까지밖에 생각 안 됐어요. 너 집에 책 있잖아요.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3